이제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희망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봤으니까요. 자, 첫 번째는 일라이릴리입니다. 이 종목은 한 2.4% 하락을 했어요. 글로벌 제약사고 일라이릴리는 사실 뭐 우울증 이런 약간 신경계 관련 약으로 매우 유명한 제약사인데 최근에 그쵸, 알츠하이머 신약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와 그 비만 치료제 요걸로 요즘 또 많이 몸값 오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라이릴리가 최근에 M&A를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하나의 M&A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포인트 바이오파마 이 기업도 상장사입니다. 이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러면서 일라이릴리는 뭐 소폭 하락을 하기는 했어요. 대부분 이제 인수 기업은 아마 자금 부담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는 주가가 85% 급등을 했습니다. 이거는 엄청나게 몸값 높여서 쳐줬나 보다 해석이 되죠. 맞습니다. 일라이릴리가 총 14억 달러의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주당 12.5달러였거든요. 근데 85% 간밤에 급등하면서 12.36달러였으니까 당초 주가가 한 7달러 요 사이였어요.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거의 뭐 2배 정도 주는 거죠. 현재 시장 가치 대비해서. 그러니까 이제 뭐 일라이릴리는 소폭 조정이 나오고 포인트 바이오파마는 뭐 주가가 거의 급등을 한 거죠. 일라이릴리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 주가 오르자 하면 이제 그렇게 급등을 한 건데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는 어떤 기업이냐면 방사성 항암제 개발 기업이라고 합니다. 요즘에 저도 이제 의학 이쪽은 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데 이 방사성 항암제 약간 이 세포를 표적해가지고 뭘 하는 건가 봐요. 그래서 요 치료법이 요즘 좀 뜨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아무튼 그런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번 4분기 중 11월 12월 4분기 중에 전립선암 요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컨대 3상 결과 앞두고 일라이릴리가 주가 거의 2배 프리미엄을 2배 정도 주면서 인수해?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? 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시장에서도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일라이릴리가 사실 이쪽은 주력 분야가 아니었는데 이런 M&A를 통해서 다양한 뭐 이런 제약 쪽 다양한 바이오 쪽으로 약간 이렇게 영향을 넓히는 듯한 그런 행보를 확실히 보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특징주로 이걸 선정을 해봤고요. 두 번째는 뭐 이 기업도 제약사죠. 노바백스입니다. 노바백스는 간밤에 8% 급등을 했습니다. 뭐 백신을 주로 개발하는 기업인데 그 FDA에서 새로운 코로나 백신을 이제 승인했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역시 오미크론 변종 XBB.1.5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인데 우리가 뭐 기억력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대충 오미크론 변종 XBB.1.5 어디서 뭔가 그래도 들어본 듯한 느낌이잖아요. 우리 예전에 모더나 화이자 하면서 신규 백신 승인 받았다 라고 할 때 요게 나왔었는데 노바백스도 역시 요 백신 신규 백신을 이제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. 그래서 12세 이상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긴급 사용을 승인한 건데 이게 실제로 미국인들에게 뭐 주사제로 바로 쓰이려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권고 승인이 나야 돼요. 근데 회사 측에서는 아마 즉시 이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기반 백신이에요. 우리 뭐 화이자나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RNA 기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직 많이 오래된 백신이 아니잖아요. 전통적인 백신이 아니어서 우리 코로나 백신 맞을 때 RNA에 대한 거부감 많이 느꼈던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그 백신 형태의 단백질 백신 기반 요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노바백스의 요 백신이 또 그들에게는 유일한 또 대안이 된다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승인이 나오니까 주가가 좀 강렬하게 반응을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에어비앤비입니다. 에어비앤비는 오늘 한 7%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.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 운영 기업이죠.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뭐 우리 완전히 뭐 보복 수요, 여행 수요 막 이래가지고 한참 그걸로 인한 이제 수혜를 받던 기업인데 이 키방크에서 비중 확대해서 업종 비중으로 낮추고요. 목표 주가는 그냥 160달러 유지를 했습니다.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에어비앤비가
코로나 엔데믹 효과, 이 보복 수요 등이 이제는 정상화가 되겠죠. 그죠? 폭발적이었던 그 수요가 이제는 좀 잠잠해지면서 여행 수요가 이제 예전보다 둔화될 수 있다. 그리고 여행 산업 자체, 이 업황 자체가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면서 막 아마 가격들을 많이 높였겠죠. 그렇죠?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높이죠. 근데 이것도 이제 가격도 정상화가 되면서 아마 마진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여기에 플러스 뉴욕시에서 지난달에 단기 숙박공유 규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고 해요. 그러니까 많은 집주인들이 이 집을 뭐 팔거나 뭐 장기 임대를 하지 않고 요 에어비앤비용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. 그래서 이거 안 되겠어 하면서 이제 뉴욕시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연말 연초에 뉴욕시에서 이 에어비앤비가 엄청나게 호황인가 봐요.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니까 그 타격도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겠죠. 그래서 이런 게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에어비앤비에서는 아마 이 뉴욕시가 호텔 업체들의 그런 로비에 말려가지고 뭐 이랬다 뭐 요렇게 또 반발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, 일단은 법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타격은 좀 불가피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. 자, 마지막 특징주는 매코믹입니다. 이 기업 8.5%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. 매코믹은 세계 최대의 향신료, 조미료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.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2023 회계연도 3분기 6월부터 8월까지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. 매출은 전년 대비 5.6% 증가는 했지만 예상을 조금 밑돌았어요.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5.8% 감소하면서 예상에는 뭐 부합했는데, 사실 조금 억울해요. 매출도 이 정도면 뭐 부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, 그죠? 볼 수도 있는데, 일단 시장에서는 이 매출이 시장 수익률을,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, 뭐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는데, 오늘 그냥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에 그냥 빌미 삼아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었던 데에 대해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너무 느려. 아마 중국에서도 요 향신료가 많이 팔리나 봐요. 그죠? 경기가 너무 회복이 느리고,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이쪽 소매 부문의 사업을 철수했고, 그리고 저마진 사업을 중단을 했고, 요런 것들이 뭐 영향을 미쳤다.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그런 행보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좀 했는데, 일단 주가는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